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우라고 합니다. 오늘 창업 기초와 사전 전략 알아보기 마지막 단계, 저를 포함한 우리 5060 신규 창업자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짜 하루 동안 얼마나 디지털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잘 때 거의 매일 인스타그램하고 특히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다음 저의 아이템은 뭘로 할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핸드폰,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매출 올라가는 아주 반가운 소리, 이런 것들도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디지털, 온라인, 우리와 24시간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딸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지금 세 아이의 아빠고요. 직장을 주로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27년간 근무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부에서 자영업 반장으로 또 약 한 1년 활동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 판교점, 그리고 위례 스타필드 시티에서 가맹점 주로서 운영을 한 경험도 있었고요. 지금은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 브랜드들, 가죽 제품, 버클, 벨트, 지갑, 핸드백,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골프용품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작년 제가 5월달부터 핸드메이드 전문 플랫폼이죠. 아이디어스라고, 아이디어스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짧은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목차처럼 특별한 저는 딱딱한 마케팅 용어라든지 마케팅 관련 학자들의 좋은 말씀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실제 우리 주변 환경에서 실제 우리 주변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네 번째 단계별 접근 방법,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바이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퍼포먼스, 요거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retire. 자, 그런데 우리 그 CBS 프로그램 중에 하나 새밭이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기서 한 교수님께서 retire라는 단어를 띄어써서 말씀하셨어요. retire. 은퇴를 정한 거죠.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새롭게 나아간다.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새롭게 나아간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제가 짧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진짜 우리는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주위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적인 소통 능력, 고객과의 감정적으로 유대를 형성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디어스 작가에서 이따가 제가 어떻게 제가 1대1로 소통을 하는지 주로 커스텀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샘플은 올해 3월 13일 날 서울신부에서 공고하는 건데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여기 보시면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밑에 보이시죠? 체험단, 사진 영상 제작, 인플루언스, 키워드 광고, 라이브 커머스. 오늘 저와 같이 다 보실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에 이 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디퓨저 작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블로그 내지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체험단 마케팅도 같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서울 디지털 재단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디지털 재단. 이 사업도 올해 이제 5월 달에 공고가 난 건데요. 이 보이시죠? 홍보용 인스타그램 블로그 개설,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쇼폼 제작. 저도 올해
요 사업 지원해가지고 올해 9월 달에 1대1로 많은 도움을 받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할까요?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 전통적인 마케팅과 요즘 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기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등교 전에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요. 신문 배달 나가기 전에 거의 매일 신문 안에 광고지 아시죠? 끼워서 배달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은 신문, TV, 라디오, 그 다음에 또 전봇대 보면은 이사 업체들 전화번호 몇 국에 2424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쪽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하숙생 구함. 진짜 이런 게 전통적인 마케팅이고요. 오늘 저와 같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 진짜 비용이 저렴하고 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비자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그리고 남녀 따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요즘 뜨는 고객들의 관심사 위주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들과 관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스 제가 작가로서 작가 메인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고객들과 1대1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디어스 작가 페이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아이디어스 작가 페이지인데 이게 보시면은 활동 현황에 새 메시지가 보이시죠?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먼저 작품찜을 하게 됩니다. 작품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바로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작품찜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쭉 적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팔로우를 하는 분들 계신데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저도 똑같이 그 팔로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팔로우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성원에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커스텀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와 문구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작품침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댓글을 달았고요. 바로 이분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고객님 초상권이 있으니까 사진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아들, 그리고 축하 문구로 생신 축하드려요. 사이, 딸, 아들 드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디자인 시간 만들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축하 문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고객님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축하 문구 제가 드린 거 있죠? 요거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돈 양말도 남성용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1대1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아이디어스 작가 페이지에서 어떻게 1대1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슬라이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쇼프테먼트 들어보셨습니까? 요게요, 쇼핑도 하고 오락도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대형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대형 쇼핑몰. 그래서 이름이 쇼프테먼트라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매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상권 분석을 했고 여기에 따른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공간 인테리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장에 대해서 공간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실제 우리 거기 왔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벌써 다 준비를 하셨네요. 그죠? 인스타 보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이 왜 중요한가 결론을 내게 되면요. 이런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미래의 나의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올린 컨텐츠에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우리 매장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이것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즉, 온라인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매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으로도 불립니다.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예요? 틱톡,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볼까요? 우리 고객은 어떨 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 고객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과정은 어떨까요? 세 번째,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사야만 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마케팅에 있어서 노출하는 기법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객을 발견하고 유인하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케팅을 위해서는 내 사업을 정의하고 내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에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소통한다. 무엇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주요 채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SNS부터 해가지고 검색 엔진, 이메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핵심 요소로는 첫 번째 컨텐츠, 어떤 형태로 고객과 마주할 것인가.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그래서 1대1로 친밀감을 부여해서 맨 마지막에 진짜 찐 고객,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관심사와 어떻게 나의 상품을 구매하게 됐는지 그런 경로도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컨텐츠, 소통, 데이터 분석 이것이 3대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 이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초 지식을 습득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지식 습득. 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디지털 마케팅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저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낯선 미디어와 매종 미디어를 꼭 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낯선 미디어를 한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낯선 미디어는 조사를 많이 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지금 보고 계시듯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벌써 2025 디지털 미디어 앤 마케팅 전망 나왔네요. 짧게 한번 볼까요? 진짜 과연 2025년에 우리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제 인덱스 보니까 컨텐츠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숏폼, 그 다음에 커머스, 그리고 이따가 다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숏폼. 그래서 매조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가 있으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또는 릴스를 어떻게 올리는지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활용법을 익히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디지털 환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 여기에는요, 커뮤니티,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하고 카톡 채널을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김은국의 아싸 나비 이게 아니고요. 호랑마켓 들어보셨나요? 진짜 이 호랑마켓 이 가게가요. 진짜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초레드오션이잖아요. 마트시장이. 그런데 이렇게 커 나가고 있을까요? 자, 우측에 호랑마켓 각 지점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진짜 거의 1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요, 짧게나마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호랑마켓 파주 운정점 오픈 채팅방 패스워드를 알아내가지고 몰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몇 분 단위로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떤 판매 방법일까요? 바로 공구입니다. 공동구매. 아니 강사님, 공구는 SNS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공동구매의 본질은 폐쇄물입니다. 폐쇄. 이 호랑마켓은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과감하게 오프라인으로 진출해서 폐쇄물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가두리 양식장으로 딱 쓰기로 전략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두리 양식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상품들을 좀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호랑마켓은 과일, 야채 등 식품을 수급해 왔을까요? 정답은 우리 호랑마켓 대표자 인터뷰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호랑마켓 유튜브인데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정답은 이겁니다. 발품. 이 대표님께서 음식을 직접 먹어보시고 그리고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또 먹어보고 상담하고 해서 발품을 팔아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랑마켓 대표님 말씀을 하나 따오면요. 호랑마켓의 큰 장점은 주변 이웃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이웃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장사에 커뮤니티를 붙이면 탄탄한 승이 된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인플루언서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언서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이러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한테 일방적으로 반응을 일으킬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자기를 팔로우해주는 팔로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팔로워들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에 더 큰 관심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효율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소주부터 의류, 신발, 모바일폰, 그리고 음료수까지 손만 대면 전부 매진. 자, 인플루언서 레벨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부터 해가지고 맨 위에 메가 인플루언서. 방금 보신 유열씨 같은 경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죠. 자,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추천합니다.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란 팔로워가 1만 명 이하인 인플루언서를 말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더 좁고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요. 또 팔로워들과 더 밀접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객들의 니즈와 맞춤형 마케팅을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광고주에게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00명에서 수천 명 정도 되는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달 2024년 11월 달에 블로그 체험단 8명 했었는데요. 짧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1월 18일부터 오늘 12월 18일까지 그 블로그 포스팅한 글을 지금 총 484명이 방문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 블로거들께서는 어떻게 저의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에 기록을 했을까요? 샘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돈 양말 용돈 박스입니다. 실제 이 양말 용돈 박스를 받아보고 고화질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게 맞는 감동 이벤트 멘트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 영상도 넣어주셨어요. 본인이 올린 블로그 포스팅에는 맨 하단에 방문자가 이 글을 다 읽고 직접 저의 쇼핑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제 쇼핑몰을 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블로그를 포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결론. 잘 키운 인플루언서 1명, 10연예인 광고 안 부럽다. 잘 키운 인플루언서 1명, 10연예인 광고 안 부럽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여기에는 컨텐츠, 그 다음에 쇼폼,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진짜 이 컨텐츠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어떤 유형으로 컨텐츠를 제작할지 결국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컨텐츠는 사실상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만든 형태는 문자, 이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에 영상이죠. 그래서 우리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 두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였습니다. 진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더 좋은 방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유튜브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순수동에 있는 수리아 전문점인데 이 장인께서는 고객분들 오시면요 하나하나 손수 순대메이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자기가 만들고 구두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의 시.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IDS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까 같이 봤던 양말 용돈 박스입니다. 상세 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부모님들께 아니면 또 좋아하는 지인께 용돈 선물을 할 때 단순하게 하얀 봉투에다가 돈만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양말 박스,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라서 내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어. 양말 박스야. 근데 실제 양말 박스를 받아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 양말 많은데 무슨 양말이냐고 처음에는 좀 시큰둥할 수 있는데 막상 양말 박스를 여니까 양말이 있는 게 아니고 용돈이 있는 거예요. 어라? 참 신기하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씩 후기도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고객들이 원하는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직접 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라고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감동적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감동적인 스토리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틱톡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감정을 꺼내 흙으로 옮겨 담고 씨앗도 심을 수 있는 감정 가수원이 생겼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유럽에 온 듯한 과수원이 펼쳐지는데 리플렛을 이용해 감정농부 레벨 테스트 진행 후 화분을 받아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 감정 마주하기를 작성하고 나의 감정에 맞는 3가지의 흙을 화분에 담아주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나의 감정 씨앗을 찾아 화분에 심은 뒤 네임택을 달아 포장도 가능합니다. 귀엽게 꾸며진 다양한 감정 과수원 포토존에서 재미있게 사진 촬영 가능하고 과일 엽서에 방명록 작성 후 과일나무에 직접 달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은 물론 자, 보이시나요? 서울 마포에 있는 감정 가수원이라는 곳에서 지난 10월 13일에 업로드한 컨텐츠인데요. 최근에 느낀 감정을 골라서 내가 느낀 감정에 따라서 흙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장도 재미있게 체험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까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 기획 제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SNS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부터 올해 2024년 7월까지 사용자 수 변화인데요. 독보적인 1등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안드로이드,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본 건데요. 2,554만 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달에는 142만 명에서 올해는 382만 명까지 늘었어요. 많이 늘고 있죠. 자, 쇼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쇼츠라 그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릴스라 그러죠. 쇼폼은 짧고 이펙트 있게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SNS에서 주목을 받자 컨셉이죠. 그래서 혹시 20대 고객들의 트렌드는 어떨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고 제가 한번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입니다. 자, 보시면은 Z세대가 15세부터 28세,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M세대라고 그러죠. 후기 밀레니얼이 29세에서 35세, 그리고 전기 밀레니얼이 36세에서 43세. 그래서 우리가 학장에서 우리가 MG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고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유료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료 3분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분 보고서. 보고서 클릭해가지고 연구 주제 밑에 있는 보고서 종류에 3분 보고서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소셜 빅데이터로 본 육아용품 소비 현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핫플레스 변화도 있네요. 이렇게 통해서 우리 10대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트렌드는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SNS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그 PR을 만들어서 틱톡이 됐건 아니면 유튜버가 됐건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제 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돈낭만입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이것도 제가 올해 10월 달에 한국일보하고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것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러스 전자상거래를 합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첫 번째 강점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라이브에 들어온 잠재 고객과 1대1로 문의를 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또 보기에 들어왔다가 상품을 구매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켜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가지고 우리 고객들도 가격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 라이브 컴퓨터 채널이 있는데 저는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그립이라는 데인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로 생생하게 진행하면서 1대1로 그죠? 스팅하면서 직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 싶을 때 바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립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거실 같은데요. 잠깐 자리 비셨네요. 이분도 지금 아파트 거실에 자리 비셨는데 그립을 추천합니다. 자, 퍼포먼스. 이 부분에서는 DA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SA는 Search Advertising 검색 광고의 약자고요. DA는 Display Advertising 디스플레이 광고, VA는 비디오 어드버타이징, 동영상 광고입니다. 오늘은 SA와 DA에 대해서 짧게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 순위인데요. 지난달 2024년 11월 3일부터 24년 11월 1일까지 네이버가 60.1%고요. 두 번째 구글 31%, 마지막으로 다음이 한 3% 되는데 역시 네이버와 구글이 검색 엔진 순위에서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설명을 해둔 부분인데 첫 번째 네이버 메인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비즈니스 광고를 있습니다. 비즈니스 광고를 클릭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세팅 여기에서 광고 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샘플로 제가 창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제가 짧게 한번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입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는 제일 많이 하는 사이트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만 저는 플레이스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먼저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소상공인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온라인 고용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 광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검색 엔진 1등이 네이버였고 2등이 구글이었는데 그럼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색 광고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구글 광고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아까 같이 봤듯이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유튜브도 구글 거지 않습니까? 특히 10대, 20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자, 성과형 광고 시작하기. 클릭하게 되면요. 이게 네이버에서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형태로 그리고 밴더, 우리 많이 사용하시죠? 밴드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 자료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꼭 보시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가 카카오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톡은요, 진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게임, 라이프, 쇼핑, 커머스, 포털, 대한민국 카카오 서비스에 올해 6월 기준으로 4,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카오 광고 플랫폼인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카카오 사용자와 우리 매장의 비즈니스를 연결하자 이런 컨셉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노출되는 게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다음 이런 뉴스,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헤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내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 채팅창에 인공지능 앱 카카오 미니라는 광고가 떴어요. 이렇게 고객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고객이 이걸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 온라인 스토어로 연결돼서 주문이 된다. 그래서
고객이 발견을 하고 스토어로 연결시키고 마지막으로 액션, 구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요 지금 카카오톡 비즈니스 이게 아웃라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카카오 비즈니스 메인 대시보드에서 중간점에 있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라고 보시면은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두었습니다. 장점은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카톡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도 디스플레이 광고를 놔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제가 샘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매세 가죽 공방이라는 카톡 친구가 벌써 지금 5,000명이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와인하우스라는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바로 1대1로 카톡 채널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하고 싶은데 직접 소통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채널을 통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세하게 우리 매장의 위치, 주차, 그 다음에 기획전까지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계속 컨텐츠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컨텐츠 제작하는데 아주 유용한 디자인 툴 몇 개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에 보이는 게 영상 편집하는 팩컵.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건데요. 걸그램이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은 미리 캠퍼스. 그리고 캔바를 추천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요. 저는 그리고 걸그램, 그리고 미리 캠퍼스와 캔바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본인만의 컨텐츠를 제작할 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매장에 나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뭔가? 그게 인스타가 됐건 네이버 블로거가 됐건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내 고객이 좋아할 만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도구는 뭔가? 결론을 내서 본인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 매장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보이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